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한 판입니다. 현재 김채영 선수가 결승 3번기 1국에서 가져간 상황이고요. 오늘 2국도 종반전이 한창인데 현재 AI는 흑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네, AI가 흑의 손에 들어주고 있고요. 바둑도 네. 역시 좀 흑이 괜찮아 보여요. 한종진 구단이 보더라도요. 네, 집이 조금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불어날 곳이 더 많은 건가요? 불어날 어떤 여지가 좀 있어요. 이런 패 맛도 있고요. 지금 네. 이것을 한 점, 두 점 잡는 맛도 있고요. 지금 백은 거의 이제 집이 확정됐고요.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바로 2점을 잡아두네요. 백집은 50집이 약간 강합니다. 제가 생각은 51집이고요. 50집이 좀 강한 느낌? 네, 이 패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중앙패요? 네, 중앙패가, 네. 이 중앙패가 흑이 좀 득을 본다면, 네. 네, 패로 집을 득을 본다면 백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흑이 이 패를 이기고 손해를 그다지 보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 흑이 이기는데, 패도 네. 이기면서 백이 큰 손해 없으면 미세하지만 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패감이 얼마나 남아있는 바둑인지가 중요한 형국이네요. 네. 얼마만큼 좀 득을 봐야 되는 건가요? 흑 가장 이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끝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과 뭐 이곳을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막는 게 큰가요? 네. 근데 이런 패감들이 지금 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백은 그다지 패감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패감이 단순 중앙에서만 네. 많이 나오는군요. 지금 기분 좋은 패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백이 패감이라고 한다면 좌변의 한 패감, 네. 그리고 우하 밀고 들어가는 것도 패감 되나요? 네, 패감이 뭐 이건 한번 받아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바로 못 읽는다면 이것도 집으로 손해거든요. 읽게 되면 손 뺄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패감으로 못 쓰나요? 있는 수를? 네, 이 패감보다는 지금 17집짜리 패보다는 네. 이거는 너무 작거든요. 정말 이게 이변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분명히 최정 선수가 위기입니다. 지금 집이 늘어날 때가 지금 서로 많지 않거든요. 확정가에 저 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은 손해 패감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손해패감을 쓰게 되면 아직 흑에게는 이런 기분 좋은 패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패, 두 패, 먹여쳐서 쓰는군요. 세 패, 그리고 또 네 패. 네. 네, 이었다고 보면요. 네 패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백이 손해 안 보는 패감은 한 패입니다. 그럼 세 패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손해죠. 나중에 이렇게 될 걸 갖다가 이쪽을 끊어서 네 이렇게 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치는 것도 이쪽 면 매기치든 이쪽을 매기치는 것도 나중에 끝내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쪽이 돌이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계속 밀고 왔을 때 좀 아, 손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라도 써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런 손해패감을 쓰다 보면 흙은 뭐 조금씩 득을 보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작은 팩감을 사용하는 게 계속 나올게 될 것 같아요. 네, 백도 뭐 이런 백감을 쓰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지금 백이 백감을 쓰면 계속 받아줄 수는 없고 이제 네. 이어야 되는데요. 뭐 끝내기를 하고 이것을 띄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띄지 않고 이쪽을 이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으면 이쪽을 맞고요. 이렇게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거는 네, 졌습니다. 차이가 네, 커요. 10집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흙이 패를 이어두면 된다는 거네요. 아, 이었어요. 네, 지금 점점 A 수치가 네. 지금 이제 일방적인 수치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백이 혹시 그 중앙을 패로 버티고 다른 끝내기 하는 건 어렵나요? 패를 버티고 싶은데 버틸 패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공짜 팩감들이 있기 때문에 백은 결국에는 나중에 둬야 돼요. 네. 지금 이 승부는 10집 이상이기 때문에 네. 네, 10집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내기가 마무리된다면 백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네, 10집은 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화 같은 형태 되면 대국할 때 조금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형태가 백이 젖히고 뭐 호구 쳐서 네, 수반하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사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수가 안 난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괜히 둬서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이걸 못 본다는 생각은 뭐 일도 안 하고 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은 저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였군요. 네. 지금 이제 집으로 한번 세보면요. 네. 받게 되면 이 집이 11집입니다. 11집, 18집, 그럼 29집, 30, 32, 34집. 지금 100이 있고 이렇게 막다 보면 34집에 40, 48, 49, 50, 62, 63, 64, 65, 66, 67, 68, 69, 70. 100이 70집이 좀 70집은 나요. 중앙 잡으니까 흙집이 네. 확실히 늘어났어요. 70집인데 이게 8집, 18집, 20집. 이게 20집, 25, 30, 32, 33, 36, 37, 40, 45, 50, 52. 이걸 이었다고 쳐도 네. 뭐 57. 57밖에 안 나는군요. 네. 지금
지금의 승부는 10집 이상이기 때문에 두 기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미세했던 승부인데 어느 순간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역시 네. 하변인가요? 지금 다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백이 이곳을 붙여가지고요. 아, 네. 지금 두 점을 잡아서 6집, 12집, 14, 15, 16집이 났어요. 이게 아까 전에 그 두 개 있는 게 17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흑이 한 집이 더 난 꼴이 됐잖아요. 네. 더 난 꼴이 됐는데 지금 다른 부분을 네. 보면 지금 흑이 이걸 관통하면서 102점을 잡아서 한 이곳에서 한 10집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11집 정도 늘어났는데 뭐 아까 전에 집이 부족했는데 흑집이 11집 부족 늘어났고 이 부근에서 한 5집 정도 득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붙이는 장면에서 백이 집이 늘어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흑집이 5집 정도 늘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군요.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좌중앙에서 흑이 늘었을 때 백이 바로 받아줬는데요. 네, 그 수로 하변을 먼저 갔더라면 네, 그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렵긴 했지만 그렇게 버텨가는 것이 지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었을 때 받았는데요. 이것을 치받으면 이쪽 단수 치는 것도 한 점이 잡는 게 있고 밑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 이걸 치받으면 이쪽으로 치중 가게 되면 또 굉장히 이것의 맛이 나빠요. 분명히 중간에 일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국도 그렇고 뭔가 초반에는 김채영 사단이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중반에 분명히 찬스가 한 번 왔는데 그 찬스를 최정 구단이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집중력이 분명히 떨어져 있다는 어떤 반증을 하는 거고요. 컨디션이 또 그만큼 김채영 선수도 좋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네. 같습니다. 반대로 뭐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위기이기 때문에 더 흔들 수도 있는 네, 상황이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 이 이국도 우세한 바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만 결정되면 더 이상 바둑은 어떻게 진행될 곳이 없는데 어떻게든 뭐 백 입장에선 견뎌야겠는데요. 패를 하는데 건들 수 있는 거는 이 패감이 많아야 되는데요. 패감이 흑이 많아요. 이제는 더 즐거운 패감들이 많아졌습니다. 치중가고요. 또 이거 뛰었기 때문에 여기를 치중가게 되면 있는데 이쪽까지 선수가 돼요. 네. 네, 이거 안 받을 수 없어요. 이거 뛰었는데 지금 안 받는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패감이 늘어났어요.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채영 사단이 생애 첫 세계 대회 챔피언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에서 AI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백도 패로 견뎌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리는 받아야 합니까? 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해소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해소해도 되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패는 안 된다고 최정 선수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큰 맛이 없어요. 지금 단수를 치고 흑이 패소를 한다고 해도 단수 치고 키워도 지금 두면은 이걸 두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네. 한격이에요. 네.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둬도 되고요. 결국 이 정도 뭐 활용하는 건데요. 네. 지금 지금 이 찌르는 거 역시 조금 더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것을 따내기 전에 막아놓고 따내면 다음에 이제 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지금 안 해놓고 따내면 네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 따낸다고 치면 두면은 지금 이걸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네. 받게 되면 뭐 이게 찌핑의 선수가 된다 그래도 지금 이게 끼어서 지금 되지 않습니다. 네. 미리 교환을 해두고 따냄으로 해서 이것에 끊는 단점. 이렇게 지금 쌍립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패감이 많으면 흑이 이것을 둬서 네. 패를 버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가 나중에 안 되면 딱 이거 뒤로 다시 잡아도 크게 뭐 당할 건 없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정교해요. 아까 그 상중하게 붙여둔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수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본인이 네. 그 뭔가 승리에 확신하고 이 정도 되면 떨림이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떨림이 지나면 그 편안해지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고 실수할 때가 없게 되면 기사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바둑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보이면 그런 좀 초조함이 생겨요. 근데 지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초조함이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우세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는 더 좋은 중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끝내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이곳에 찌른 것은 조금 실리로는 득본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찔렀지만 여기 연결했고요. 지금 102에 한 곳을 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끼우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흑이 교환이 선수가 된다고 해도 지금에 끼우는 게 뒤로 치게 되면 이쪽으로 이어서요. 아무 수도 안 되기 때문에 백이 둔 상황에서 때릴 수 있었는데 때리지 않고 이걸 찌르고 굴복된 어떤 그런 상황이 네. 흑이 한 수 더 투자하고 백한테 연결만 시켜준 꼴이 돼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90년대생 여자 기사들 중에서 세 번째 세계 바둑 대회 타이틀자가 곧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여자의 판도는 네. 이번 김채영 선수가 우승하면서 김채영 자매와 최정, 오유진 그 두 명, 기사들의? 그 좀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언니들 중에 조혜연 구단이나 박지은 구단, 그리고 또 오종아, 뭐 박지연 이런 선수들이 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전혀 밀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된 그 허서연 선수나 또 그 밑에 그 어린 친구들이 바둑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단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김은지 학생 같은 경우도 향후 몇 년 안에 그 뭐 이 지금의 언니들 네.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여자 바둑의 어떤 미래는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뭐 남자죠. 남자 기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정말 옛 영광을 좀 찾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이제 또 새로운 스타가 내일 또 네. 백년배에서 나와야죠. 나와줬으면 하고요. 저는 정말 이번에 한번 그 변상일 선수나 신진호 선수 어떤 세계 챔피언이 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이제 뭐 최정, 김채영, 오유진, 김다영 선수는 계속해서 앞으로 네. 서로 이제 또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야 하는 기사들이고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자, 이번 주가 정말 세계 대회가 참 많은데 내일 백령배 8강전이 펼쳐집니다. 네. 우선 우리 한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일본에서도 2명의 기사가 이름 올렸어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뭐 어떤 대진표인데요. 네. 한중전 2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신진서 선수는 당이페이 구단을 만나게 됐고 네. 변상일 구단은 커제 구단이에요. 네, 지금 그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 정말 누가 봐도 당이페이 신진서 하면 신진서한테 모두가 손을 들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약한 기사가 당이페이 구단이에요. 아픈 기억이 네. 있죠. 아픈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우리 신진서 구사 어리는데 당이페이 왜 지는지 모르겠는데 져요. 네, 그런 걸 갖다가 내일 좀 뛰어넘으면 네. 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변상일 구단. 변상일 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커제 지금 세계 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커제 구단과 이렇게 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선수가 이 커제 구단을 세계 무대에서 이기고 올라간다면 네. 지금 이 기세의 날개를 다는 격이 되게 됩니다. 변상일 선수가 지금 국내 랭킹 4위까지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요. 그 기세를 커제 구단에게만 이겨낸다면 세계에서 두려울 상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 한번 힘을 내 가지고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그 형들의 어떤 못다한 어떤 이번 모습을 네.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력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또 일본의 이야마 선수 같은 경우도 세계 랭킹 일본 랭킹 1위고요. 시바노 도라마로 네. 99년생.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일본에서 최고로 각광 갖는 유망주로 네.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대국에서 뭐 탄샤오를 이기고요. 하는 게 탄샤오도 작년에도 박영훈 구단을 이기고 세계대회를 우승했던 그런 기사인데 슐람베 네. 타이틀 갖고 있죠. 그 기사를 이기고 또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이 4명이지만 이번 8강전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바둑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정말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정 구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면요. 네. 여기는 9집입니다. 12집이니까 21집, 32, 38, 40, 44.
50집, 57, 네, 57, 58, 60집 정도 났네요. 지금 뭐 60집 가까이 났습니다. 이거 때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0집, 흙집을 세어볼까요? 다섯, 열, 열구, 열여덟,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네, 서른여덟, 마흔, 왜 제가 열집을 잘못했나요? 지금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흙이 이렇게 잡는 수, 네, 음, 흙이 이기긴 확실히 이겼는데요. 네, 지금 그곳이 흙이, 네, 남아있죠. 네, 이것도 남아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걸 안 받고 백이 버티고 있는 장면에서 네. 이런 폐해가 있어가지고 흙이 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것도 흙이 먹는 거, 네, 이렇게 먹는 게 있고 흙이 즐거움이 많아서 이것도 열집은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최종 구단이 추격을 했어요. 네. 백은 60집에서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고요. 지금 흙이 이곳을 3개 따냈고 백이 하나 따내 2집이고요. 13집, 18집, 20, 25. 네,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계속 버틴다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끝내기 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미세하게 질 것 같은데 지금 네 결국 흙이 이곳을 차지하고요. 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받아야죠. 또 이것도요. 네. 받고 백이 받고 흙이 먹어 잡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데 5집이 네, 늘었고요. 지금 이런 폐 따내는 게 한 집 한 집이 늘어나서요. 이거는 10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9집 정도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최종 구단이 약간 13집 정도 차이였는데 추격도 많이 했고 그래도 미세한 승부 만들었어요. 네, 지금 아까 전 이 부분에서 네. 김채영 선수가 조금 너무 두텁게만 두고 실리로는 전혀 얻지 못한 게 좀 어떤 요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버팁니까? 네, 지금 이 버팀을 계속 버틸 수만 있으면 최종 구단도 승산이 있는데 그래요? 네, 이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팩감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따내니까 네, 그렇게 둬야 되고요. 굳이 따낼 필요도 없었던 모양 같은데 네, 지금 압니다. 팩감은 많고 이렇게 내가 따낼 수 있는 이삭 같은 것만 잘 챙기고 있으면 결국 백은 집이 늘어나지 않지만 흙은 계속 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백은 아까 60집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요. 네. 네, 집이 계속 늘어나네요. 흙은요. 네, 이거는 확실히 안 됩니다. 이 패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래도 좀 미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길 수가 없죠. 팩감이 너무 흙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팩감이고요. 네, 지금 다시 세보니까 10집 이상이에요. 패를 굴복 당한다고 네, 계산을 하고요. 지금 아까 전 이게 먹는 게 더 작고요. 지금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또 차이가 좀 납니다. 결국 5집 정도라고 봤는데 이걸 둬도 또 3집이 늘어났거든요. 네. 2집 한 건데 백이 이었다고 봤는데 흙이 또 따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백이 이곳으로 이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팩감이 너무 많아요.
최정 구단 분명히 이번에 아픈 패배를 당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이유가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1연승 하던 어떤 친구에게 네. 2연패를 당하면서 본인이 올랐던 세계 무대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대회에서 패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아픔이나 이 충격이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붙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붙을 기회가 또 쉽게 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최정 선수 평소 보면 워낙 긍정적이고 그렇죠. 낙천적이어서 금방 훌훌 털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얘기해 주신 대로 더 승부욕이 불타오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분명히 승부욕은 불타오를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최근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게 좀 그 전과 달라졌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지금 이번 승부에서 김채영 선수가 굉장히 잘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하지만 최정 선수가 좀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김채영 선수가 이번 결승 매치뿐만이 아니라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세계 바둑, 여자 바둑 이 승부에 있어서 김채영도 있다라는 걸 정말 빛을 발휘한 네.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번 결승전에서 최정 선수와의 대국 내용도 그랬고 위주행 선수에게 반집을 승리를 거두는 것도 그랬고요. 네. 처음부터 이 선발 되기까지 또 동생인 김다영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둔 300수가 그렇죠. 넘는 이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는 것도 그랬고요. 이게 우리 한국 여성 바둑이 여자 바둑이 뭐 좋게 평가하고 싶은 게 세계대회를 최근에 우승한 어떤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우승하고 있어요. 중국 남자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중국은 위지행 선수 말고는 우승을 못 하고요. 실력은 만만치 않아도 우승까지 하기는 뭔가 부족한데 네. 지금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정 선수는 늘 부동 우승을 하고 제일 많이 우승한 지금 현재 여자 최강이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오이진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개인전에서요. 그리고 올해는 김채영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 좋은 경쟁을 하고 선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서는 또 김다현 선수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선수들, 또 오종환 선수도 있고요. 뭐 송혜령 선수도 있고요. 뭐 좋은 선수들이 같이 경쟁을 해주고요. 네. 또 밑에서는 그 언니들 보면서 또 올라오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여자 바둑은 앞으로 계속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대회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회 여자 바둑 대회도 참 재밌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 국수전과 기성전도 남아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번 네. 최정 구단이 이제 한국 오고 한번 이제 대화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뭐 굳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냐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포석이 분명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은 포석을 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또 한종준 구단이 저희 예뻐하는 후배들이잖아요. 네. 맛있고 따뜻한 밥 네, 네. 한번 뭐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준우승하면 제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렇기는 하네요. 바둑계는 준우승에도 이게 준우승하면은 이게 결승 가기 전까지 못 얻어먹으면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이제 준우승하는 순간부터는 도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준우승도 굉장한 네. 기록인데 대회 상금도 우승이 50만 위안, 하나로 약 8,500만 원 좀 안 네. 되고요. 준우승이 20만 위안, 3,400만 원이 네. 조금 안 돼요. 뭐 굉장히 큰 네. 상금이고요. 아마 이 판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최정 선수는 언니라고 부르는데 채영이 언니 축하해라는 어떤 얘기를 할 그런 네, 친구입니다. 네. 굉장히 그런 거에서 멋지죠. 나이는 어리지만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진행 다 된 건가요? 지금 공배만 남았나요? 네, 공배만 남았습니다. 지금 개가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한국 그 개가 방식과 다르게 중국 개가 방식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이제 결과가 뜰 것 같습니다. 그 한 심판이 대신 계산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심판들도 프로 기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기사 아닌 경우도 아니에요? 있고요. 네. 네. 뭐 저희로 따지면 이제 기록자, 뭐 이 연구생들 뭐 이런 쪽이 어차피 그쪽에 전문가기 때문에 다 네. 뭐 저희 뭐 대국을 하는데 프로기사가 기록 하는 걸 옆에 있던 어떤 뭐 저나 이소윤 캐스터가 해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가령 한국을 네. 한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뭐 바둑을 어느 정도만 수준이 되신 분들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프로 기사가 아닐 때도 있군요. 아주 꼬마 학생들이 할 때도 있어요. 통합 예선 같은 경우는 많은 판들이 대국하기 때문에 그럴 땐 네.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꼬마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그게 다 계산을 해주는 네네네. 심판들이 네네. 뭐 있어요? 다 많이 예, 뭐 필요할 것 같이 같은데. 시간이 비슷하게 끝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끝나니까 네.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들이 끝나는 판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또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바둑이 끝나면 승패 체크를 본인들에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누가 이겼는지 모르고 이렇게 끝날 때도 있는데 사인을 해서 나중에 상대가 혹시라도 우겼을 때를 대비해서 패자, 승자 사인을 꼭 확인을 하게 합니다. 둘 다요. 네. 자,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바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공배는 100이 메우게 됐고요. 다섯째 반을 남겼군요. 많이 남겼습니다. 반면 열세지네요. 그렇네요. 네. 자, 김채영 선수가 뉴에이코 가오싱, 셰이민, 리즈잉 그리고 최정 선수를 격파하면서 초대 5천억배 세계 여자 바둑대 챔프로 올라섭니다. 네, 정말 값진 우승이고 멋진 우승이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승인 것 같아요. 또 네. 12連패를 당하던 동료에게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어떤 대회보다 김채영 선수 잊지 못할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 정말 감격의 승리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끝나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이 승리가 되게 벅차오르는데요. 뭐 김재영 선수의 승리도 축하하지만 또
최정 선수의 또 아픔도 또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김채영 선수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최정 구단 분명히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면 더 강한 기사가 될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아픈 패배예요. 늘 패배는 아픈 건데 그 패배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또 이 아픈 패배를 또 견디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최정 선수 더 강하게 할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성장된 선수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은 백령배 8강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변상일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잘 싸워낼 수 있을지 내일 오후 2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한종진 구단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